이 소자를 회로에 끼워 넣고 해석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여러 가지 해석 기법을 그대로 쓰면은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풀 수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지? 그 소자의 특성, 즉 IV 특성을 나타내는 식 자체가 I는 R분의 V 이런 식으로 소위 쉬운 식이 아니라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I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게 상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빼기 1 이렇게 하면 사실 쓰기도 복잡한.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E의 X승, E의 X승. X가 증가하면 E의 X승이 이렇게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 얘는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저항처럼 이렇게 깔끔한 선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IV 특성을 갖는 소자가 회로에 끼워져 있으면 이처럼 이걸 방정식으로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게 답을 찾아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x는 그래서 3분의 4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 다이오드를 써서 회로를 구성해서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뭔가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오늘 한번 익혀보자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형 회로 이론하고 반도체 소자가 들어간 보통 전자회로라고 하는 회로의 해석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오늘 설명하는 게 이거를 초반에 이해를 못하면 되게 어려워요, 전자회로. 근데 초반에 이해를 하면 또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이 회로를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전압을 저항에 이렇게 걸었어. 그랬을 때 여기 R2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요? 하는 거 이제 했었잖아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그 회로를 해석한다는 게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르느냐, 그거를 다 죄다 찾아내는 게 그 회로를 완전히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러 이제 요 전압이 얼마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연장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전압이 얼마냐는 그냥 전압 분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르다 거야. 근데 전압 분배로 풀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R1하고 R2의 식이 이런 선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이오드가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전압 분배 이런 개념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 1.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 놈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나올 트랜지스터가 뭐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회로 이론할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잘 좀 비교를 해보면서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이번 학기 통틀어 가장 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풀 텐데 해석하는 문제를 여기에 어떤 전압을 이 회로에 걸었어. 아까 전에 저항만 2개 있던 회로에 비해서 이게 비선형 반도체 소자로 바뀌었다. 요 놈의 특성은 이거. 그때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가 어떻게 되냐. 이 전압을 주어졌을 때 그걸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압이 직류 5V일 때, 6V일 때 각각에 대해서 V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풀어보는데, 방법 1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요놈 IT1, 즉 요거
요거를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몇 개 있지? IS, T, N 이런 파라미터가 있죠. 저건 소자의 특성이 저항 같은 거야. 저항값 같은 거. 다이오드의 특성 값을 여기 딱 이렇게 적어줬어. 다이오드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는 저항은 저항만 알면 되는데 뭐가 파라미터가 많아. 복잡해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R은 15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ISN, VT가 다 주어졌다는 거는 다이오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야. IV 특성식을. 그러면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 ID1하고 이 양단의 전압 간의 관계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요 부분이 요거하고 다른데 여기 VD라는 게 뭐냐면 이거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차이.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시계.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전압이라는 얘기잖아요. 요 전압. 요거 빼기 요 전압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뭐야? 요 전압이 얼마야 지금? 그럼 회로에서 어떤 점을 찍고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항상 뭐라 그랬어? 그라운드에 대해서 얼마나 높냐 이 뜻이야. 전압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 그래서 이 점의 전압이 얼마냐? 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점의 전압은 VS지. 여기 그라운드에 이런 거 떠 있는 게 VS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점의 전압은 VS야. 그 다음에 요 점의 전압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V5지.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는 VS 빼기 V5가 되는 거지. 그게 VD라고 하지. 왜 식을 그렇게 쓰냐? 우리가 지금 V5를 찾고 싶거든. 그러니까 뭔가 방정식을 세우는데 그 안에 V5가 들어가야 돼. 이게 X야, X. 그래서 요 식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되는 거야. VS 빼기 V5가 되는 거지. VS 빼기 V5. VS와 VO가 무슨 값이건 간에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VS 빼기 VO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IR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R분의 V0지. Vout 이 식이지. 그러면 IR은 여기 쓸 수 있지. 근데 이 식을 왜 세우냐면 지금 우리가 VO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 VO를 풀려고 하면 VO가 들어간 방정식을 찾아야 되잖아. 그 방정식을 찾으려고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라고 하면 결국 뭐야? 방정식이 요거 이퀄 요거라는 얘기지.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저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 ID1은 이거다. IS 상수야. 상수분의 상수 빼기 미지수. VO가 미지수야. 빼기 1. 이게 ID1이잖아. 이거 하고 R분의 V0가 같다 이 말이야. 이런 식이 하나 나왔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식을 찾은 거야. 뭐를 이용해서 요 전류하고 요 전류는 같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요?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방금 한 게 뭐냐면 이게 노드법이야. 이 노드 전압에 대해서 이쪽 전류합은 다 같다. 그 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드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CTL에 지난 학기 거 복습할 수 있도록 내가 해놓으라고 했는데 되는지 모르겠네. 확인해보고 노드법 한 번만 복습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 노드법만 알면 돼. 거의 웬만하면 그걸로 다 풀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서 이 식도 따지고 보면 노드법으로 우리가 VO에 대한 식을 찾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미지수고 이게 미지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여러분들한테 또는 고등학생한테 이걸 풀라고 하고 똑같은 거야. 이걸 풀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뭐 양변에 로봇 치하고 어떻게 해도 안 돼. 손으로 안 풀어져. 손으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5x 제곱은 3x 이런 건 손으로 풀 수 있잖아. 2차 방정식에서 너 엄청 배웠잖아, 그지? 그게 다 손으로 푸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손으로 풀 수 있는 식이 아니고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면 제 아무리 노트북을 쓰더라도 식이 전부 이렇게 생겨요. 이건 못 풀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이 방법 이름 뭐냐면 그래도 풀어보자. 뭘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손으로는 x는 얼마 이렇게 못 풀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는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풀어본 거야. 내가 지난 슬라이드에 이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가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근데 내가 앞에 슬라이드에 무슨 사이트인지 한번 적어놨을 거야. 데스모스라는 곳인데, 그래서 요 빨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간단하게 자 어떻게 풀어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소위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손으로 안 되더라도 근해 공식 이런 게 있지, 그지? 무조건 풀려 이거. 그래서 이걸 풀면은 0이니까 그러므로 x는 0 또는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거는 요거라는 거는 요거는 요게 되는 x를 찾는 거는 뭐하고 또 똑같냐면 y는 5x 제곱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교점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교점이라는 게 뭐야? 그 x 값에서 이놈하고 y가 같아진 점이잖아. 이게 y 값이잖아. y 값. 그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점에 x 좌표 이거 0하고 여기가 5분의 1이 되겠지. 교점을 찾는 거나 방정식을 푸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어렴풋이 기억날 겁니다. 그거야. 똑같은 거. 그래프만 달라졌지.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 그린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게 E의 모식이 뭐 빼기 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의 그래프인 거지. 그럼 교점이 여기 생기잖아. 교점을 컴퓨터한테 그려보라고 하고 교점을 찍어보면 4.27 얼마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요게 언제냐면 VS가 5를 집어넣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았을 때 값이야. 그러니까 요게 V5지, V5. 그래서 이 회로에 여기로 5V를 걸면 여기가 4.27V가 된다. 잘 봐봐. 5V인데 4.27이면은 5V의 대부분이 여기 걸려있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좀 생각도 하면서 보는데, 그러면 이제 VS가 6V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6V가 되면 이 빨간 그래프가 바뀌는 거지. 약간 바뀌면서 교점을 찾는데 교점이 어떻게 돼요? 5.27V가 되죠. 이렇게 푸는 게 방법 1이야. 근데 맨날 컴퓨터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면 방법 2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방법 1을 쓸 것이다. 방법 2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여튼 우리가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는 방정식을 풀 일은 거의 없어, 실제로. 왜냐면 어차피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 그래프의 이 익스포넨셜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하는데 여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은 지금 내가 한 말이 뭐냐면 그 D1이 어디 이 회로에 이렇게 딱 연결하면 D1이 어떤 상태에서 동작을 하겠지, 그치?
어떤 상태란 게 뭐냐면 전압과 전류가 다 픽스가 될 거라고 이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럼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전압과 전류가.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IV는 과정하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은 요 동네에서 동작할지 요 동네에서 동작할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잖아. 뭐까지는 알겠어요? 요건 곡선이야, 곡선. 그런데 그냥 직선으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전자회로 가르쳤었던 교수님이 어디서 얘기했는지 그 칠판의 위치까지 기억이 나. 살다 보면 그런 기억이 평생 가는 기억이 있잖아, 그치? 나한테는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교수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 전자회로는 정말 안 정확한 그 학문이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학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단어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안 정확해 풀면은. 왜냐? 손으로 어차피 정확하게 못 풀기 때문에 가정의 가정, 근사의 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요 언저리에서 동작할 거다라고 이제 찾아 나가는 게 전자회로 해석이에요. 왜 정확하게 못 푸는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해야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값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 컴퓨터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이 굉장히 오차가 심해. 그래서 앞으로 책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가정하고 푼 거를 어떤 순서를 조금만 달리하면 책에 있는 답하고 좀 달라져요. 근데 그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근사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VT고 이 VT가 요만큼이죠.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여기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라면 다이오드가 여기 언저리에서 동작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는 게 뭐냐면 전류가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전류가 0보다 큰 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다이오드가 켜진 영역이다 라고. 켜지면 물이 흐른다 이거지.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전압을 열면 문이 더 세게 닫힌다 그랬지. 그래서 전류가 거의 안 흘러. 근데 내가 이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그렸는데 거의 안 흘러. 근데 러프하게 분사를 하면 그냥 안 흐른다. 그래서 안 흐른다? 흐른다인데 지금 보면 안 흐르다가 흐르는데 이게 0을 기준으로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지. 요 전압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는 턴온 전압이라고 해요. 켜진 전압. 켜질 때의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항상 어떤 값을 갖게 돼요. 근데 그 값이 이 그래프의 특성을 보면 그 값이 거의 안 변하는 거예요. 마치 전압원처럼.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턴온 상태로 동작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정을 하는 순간 문제가 하나가 풀리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어떻게 풀리느냐? VT는 턴온 전압, 우리 0.7V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실리콘 다이오드가 0.7V 정도 돼. 다이오드마다 다 달라. 근데 우리 문제 풀 때는 별말 없으면은 0.7V. 그래서 켜져서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이 양단의 전압은 무조건 0.7V입니다. 그러면은 회로에 엄청난 정보가 하나 찾아내는 거죠. 아까 몰랐는데 가정을 하는 순간 이게 여기가 여기보다 0.7V 높다는 게 그냥 풀렸잖아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 게 저게 다이오드가 어디서 동작해서 교점이 여기 생길지를 지금 모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 생겼다는 걸
했던 앞 방법에 비해서 이 방법은 소위 벤또 때리는 거야. 찍는 거야, 찍는 거. 다이오드가 턴온일 것이다라고 찍고 한번 손으로 푸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회로가 전체적으로 요쪽 그 양극하고 음극 쪽을 보면 양극 쪽에 노드의 이 전압이 굉장히 높지. 그리고 여기는 모르지.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높을 리가 없다고. 네. 전압을 5V를 회로에 집어넣는데 어디서 6V가 나오고 있으면 그거는 무에서 6가 정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보다 무조건 낮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여기보다 일단은 높다는 거지. 높으니까 여기는 아닐 거다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그래서 여기일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 것이다 가정하면은 VS 빼기 VO 즉 VD 다이오드의 양단의 전압이 0.7V가 그냥 풀려. 내가 이게 약이라고 가급적이면 우리 책에는 그게 굉장히 흐릿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 아까도 얘기했죠. 전자회로는 상당히 부정확해. 그래서 이꼴하고 약 기호를 내가 어떻게든 파워포인트에서는 구분해서 쓰거든. 그래서 이꼴인 게 있고 약인 게 있어. 근데 요거는 약이야, 약. 왜냐면 0.7V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약 0.7V야. 그러면 VO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여기보다 0.7V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V가 걸리면 4.3V, 6V가 걸리면 5.3V 다 풀었어. 아까 4.27, 5.27 나왔잖아요. 그래프로 비싼 컴퓨터를 써서 하는 거랑 크게 차이 안 나지. 지금 다 푼 거야, 지금 얘기하면. 여기가 0.7V 됐네? 그럼 여기 4.3V인 거지. 여기 5V. 요만큼이 5V가 돼야 됩니다. 여기 6V가 걸리면 그래도 얘는 0.7V겠네 이거야.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지. 그러고 풀면 여기가 5.4V가 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스텝이 있어. 요 두 번째. 이게 내가 턴온이라고 가정했던 게 맞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 내가 턴온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 전류가 진짜로 이렇게 흘러야 돼. 흘러야 된다고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5V야? 그러면 여기 0.7V 정도는 얘가 해주겠네? 그러면 여기 0.7V 턴온 상태라고 가정하고 풀었더니 여기가 4.3V야? 그러면 4.3V에 15ohm이 걸려 있으니까 0.43A가 흐르네? 까지 나오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화살표 되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양단 전압이 얼마냐고 여기 회로가 없으니까 여기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도 흐른다는 얘기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흐르는 얘기지. 이렇게 흐르는 게 턴온 상태에 맞아, 틀려? 맞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회로는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딱 보고 야 너는 켜진 것 같다. 너는 꺼진 것 같다. 근데 이런 그 센스가 있어야 거꾸로 회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계산만 해가지고 그 어떻게 새로운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 어떤 데 통밥이 있어요. 그래서 통밥으로 하는 과목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쫄까봐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걸 익스포넨셜을 풀어라 이런 문제는 아마 없을 거고 통밥으로 딱 때리고 나면 1학기 때 했던 쉬운 그 기초 회로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혹시? 오늘 이것만 해도 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 보고 그냥 문제 풀어보면 돼요.
이게 다이오드니까 이런 식으로 온 상태 가정하고 다이오드 양단 전압 1.7 이런 게 가능하지. 이게 만약에 저항이었으면 저항 양단의 전압이 얼마일 거다 가정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저항은 굉장히 이렇게 변하니까. 전압 전류가 이렇게 변하잖아. 근데 다이오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 가로축이 전압인데 어디 전류가 얼마 흐르든 간에 얘는 0.7 같은 거야. 근데 근사적인 거야. 근사적인 거 요렇게 변하는데 근사적으로 멀리서 보면 빨딱선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전압원하고 똑같다는 거죠. 전압은 고정되어 있는데 전류는 얼마가 흐를지 주변 회로가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반도체 회로 해석 방법을 내가 이제 설명한 거고, 반도체 측이니까 다이오드를 쓴 회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형태의 회로를 먼저 책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이 회로는 실제로 반도체 IC에 쓰는 회로는 아니야. 아무도 안 써요. 그런데 연습하라고 이런 그 주제를 너 보통 내가 봤던 전자회로 책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 없거나 작은 경우가 많은데 내가 얘기했지 이 저자가 처음에 틀을 잡은 거는 저 윤광석 교수님이 혼자 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진짜 따르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을 뭐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소개한 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뭐냐, 여러분들 드디어 1학 지금도 하고 있는 디지털 롤링 회로에 이 게이트 있잖아. 게이트 이게 엔드 게이트 이런 거잖아, 그죠? 이 게이트의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걸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속 구조를. 그래서 얘가 속에 무슨 회로가 들어있길래 여기 5V, 여기 0V가 들어가면 여기가 0V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 속 회로를 오늘날 반도체 IC에서는 99.999%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로 만들지만 여기서는 연습하라고, 다이오드 해석하는 연습하라고 이거를 다이오드로 AND 게이트, OR 게이트를 만들고 진짜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풀어보는 그런 거를 여기서 봐갑니다. 다이오드 논리 회로는 실제 IC에서는 안 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몰라도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고 트랜지스터를 쓴다. 그럼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연습하기 좋다. 책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엔드 게이트,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엔드 게이트가 있고 뒤에 OR 게이트가 나와. 근데 엔드 게이트 할 줄 알면 OR 게이트는 그놈이기 때문에 설명은 엔드 게이트만 하고 그 뒤에 응용 문제를 설명하는 걸로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OR 게이트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해를 했는지 직접 한번 풀어보면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게 엔드 게이트. 그래서 엔드 게이트는 논리 회로에서는 이제 1이냐 0이냐 이렇게 표현하지 뭐 0V, 5V 이런 얘기는 안 하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 관계가 있어야 돼.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그려놨을 때 여기가 0V다 5V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논리가 0, 0, 0, 1, 1, 0, 1,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때 C가 1이 되는 경우는 A, B가 동시에 1일 때만 C가 1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C는 0이 되는 게이트가 AND 게이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곱하기와 같은 거예요. 1 곱하기 0, 0 곱하기 0이 하나라도 있으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회로로 만들어서 1이냐 0이냐 신호를 전압으로 주고 1이냐 0이냐 신호를 전압으로 받아내는 그런 회로를 한번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 두 개를 가지고 여기 똑같은 다이오드입니다. 똑같은 다이오드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저항 하나 연결하고 여기다가 전압을 넣고 0이나 1에 해당하는 전압을 그러면은 여기에 0이나 1에 해당하는 전압이 나오는지 이 진리표대로 그걸 보자. 그러면은 회로로 딱 되는 순간 0이냐 1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0에 해당하는 전압은 어느 레인지고 1에 해당하는 전압은 어떤 레인지다 이걸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결국은 여기 VDD라고 써있는 회로에서 높은 전압, 이게 전원이지 전원. 전원 전압 근처면은 1이라고 보자. 그리고 0V 근처면은 0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전압이라는 신호를 넣어줬을 때 이 전압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게이트를 보면 전압을 넣어주면 전압이 나오는 것 같지만 얘 자체가 전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회로.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는 얘가 안 보이지. 요 다리만 보이잖아. 요 다리. 근데 사실은 요 놈에 전원이 플러그가 꽂혀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이어스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쓰는데 편견 이런 것도 바이어스가 기울어져 있는 걸 바이러스가 아니고 바이어스. 그래서 너 그 생각에 너무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전압을 건 게 뭘 기울인 거냐? 전압을 건다는 건 뭐야? 이게 이 수조에 물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물이 안 흐르잖아. 기울어져 있는 물이 흐르지.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전압 거는 거하고 같은 말로 쓰여요. 그래서 기울어져 한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말하자면 전압을 이게 높이 끌어. 그리고 이 기호의 뜻은 지금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저렇게 안 쓰는데 앞으로 볼 여러분들 2학년 때까지 계속 보게 될 회로는 저런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맞자. 이게 여기 VDD, 여기 R, 여기 그라운드거든. 요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회로 있잖아. 한 바퀴 뺀 거는 회로처럼 안 생겼잖아. 이게 루프가 없잖아, 루프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루프예요. 뭐냐면 이거하고 같은 게 뭐냐면 이 점이 VDD라는 뜻이야. 이 점의 전압이. 그러면은 저항, 그라운드, 이 점의 전압이 VDD가 되려면 여기다가 VDD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은 점이야. 그래서 1학기 때 이걸 뱅글뱅글 돌리면서 뭘 생각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그 생각을 좀 약간 좀 이렇게 그것도 있고 요런 회로를 보고도 해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 그림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아까 그 문제처럼 여기는 주어져 있고 여기 10V라고 가정했네요. 여기는 10V라고 가정하고 이 다이오드는 평범한 실리콘 다이오드라서 선원 전압이 0.7V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A하고 B에 줄 수 있는 디지털 신호의 종류가 4가지잖아요.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각각이 주어졌을 때 여기 전압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 전압을 0V, 뭐 0에 10V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10V고 여기를 이렇게 4가지의 조합을 넣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다이오드는 2개가 켜졌냐 꺼졌냐
그리고 그 과정을 해서 맞았다면 출력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가 10V야. 여기 10V야. 여기는 그냥 측정만 하는 거죠. 여기 뭐가 안 달려 있어요. 여기 측정 이거 없다고 봐도 되고. 여기가 10V야. 10V. 다이오드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이오드 방향을 잘 봐야 돼. 10V인데 높은데 여기가 그라운드가 됐어. 영영을 줬다는 거지.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면 이 동네보다 높지. 그러면은 얘가 10V면 굉장히 큰 전압이니까 얘 둘이가 어떤 거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야. 커져. 뭐라고? 커져 있다. 여기가 높아. 이 동네가 높아요. 이 동네가 높고 이 동네가 낮잖아. 플러스 쪽이 높고 마이너스 쪽이 낮으면 턴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그 징조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그리고 얘하고 얘는 지금 처한 상황이 똑같잖아. 완전히 똑같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켜졌는데 얘가 꺼진 그럴 일은 없다고. 여기도 그라운드, 여기 똑같은 전압이니까 두 개가 상태가 완전히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둘 다 0V이거나 둘 다 10V이면 얘 둘인 상태가 똑같은데, 둘 다 0V라면 바이어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켜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켜지면은 뭐가 되는 거야? 0.7V. 이게 매직이에요, 매직. 이게 켜지면, 이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이꼴 푸나마나 여기는 양쪽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0.7V인 거야. 반대로 이 AB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전압을 강제로 가한다는 뜻이야. 여기 이 양단의 전압을 10V를 걸어줬어. 왜냐하면 10V가 입력이 1이 10V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0V를 걸어줬어. 여기도 10V야. 그럼 이게 기울임이 없잖아. 물이 안 흐르겠지. 그럼 이게 두 개의 상태는 ON이냐 OFF냐 하면 OFF라고 가정할 수 있는. OFF라고 가정하면 회로는 정말 쉬워져요. 왜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OFF니까 이게 0V가 이게 아니에요. OFF면은 그냥 끊긴 거예요. 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우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없고 이거 없으면 회로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 전압은 얼마일까?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0V고 하나는 10V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A는 0이고 B는 10V야. 그러면은 D1 입장에서는 여기는 낮고 이쪽은 높지. 그럼 여기 전류 흐를 조짐이 있지. 근데 B가 10V가 됩니다. 여기도 높고 여기도 10V잖아. 그럼 얘는 전류가 안 흐른다고 가정하는 게 일단 맞겠지. 네. 즉 ON, OFF라고 가정하고, ON, OFF면 다이오드를 지우고 여기는 0.7V, 이거는 끊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익스포넨셜 이것저것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그지? 얘기는 안 했지만 익스포넨셜의 성질을 이용한 게 있지. 0.7V일 것이다. 대충. 그게 익스포넨셜 그래프의 성질을 내가 이용한 거지. 완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채울 수 있겠죠. A, B가 둘 다 낮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니까 뭐야? 상태가 D1은 상태는 ON이냐 OFF냐 이렇게 묻는 거야. 요 표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ON, 그 다음에 A는 낮고 기울어졌지, B는 높아. 그러면 얘는 켜지고 얘는 꺼지겠지. 그러면 ON,
오프라고 보고 회로를 푸는 게 맞을 거라고 이 오랜 경험상. 근데 풀고 검토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애매한 경우가 진짜 뒤에 나와. 굉장히 좋은 예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얘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켜지는 거예요. 꺼지고. 그래서 오프, 온. 마지막으로 얘 둘 다 10V 높은 전압이 걸어버리면 경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연료가 흐를 동력이 없다. 그래서 오프. 그러면 그때 출력 전압, 이 점의 전압이 어떤가는 온이냐 오프냐로 회로를 바꿔 그리고 그냥 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요걸 우리가 이건 나도 공부할 때 보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하나하나 지금 쉬었다가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큰 산 하나를 넘은 건데, 요 다음 예제를 보시면 예제가 나와요. 요 예제가 나와요. 요 예제가 책에. 요거하고 좀 전에 회로하고 같아요, 다들. 잘 봐봐. 좀 전에 이 회로하고 같아, 잘 봐. 뭐가 달라요? 저항이 있지, 그치? 어디에 저항이 있냐면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 저항이 있어. 왜 있냐? 그 문제를 어렵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아까 저항이 없을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다는 게 뭐냐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좀 써먹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은 이해를 하면은 다이오드는 뭐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쉬었다가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